네, 지금 양시장이 약간은 좀 엇갈립니다. 그런데 두 시장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미증시보다 괜찮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가 현재는 0.6% 정도의 오름세고요. 코스닥 그래도 버팁니다. 약보합권에서 797포인트, 800선에서 많이 멀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키워드로 분석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9시 구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시장 거래소 쪽으로의 이동 좀 가파르게 계속 최근에 진행됐고요. 이런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주회사 중심으로 한 배당이라든지 소각, 자사주 소각 이런 거 같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강세입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 거래소에 벌써 2,200억 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과대주들하고 거래소 지수 관련주들 외에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좀 힘이 좀 약한 흐름입니다. 지금 자동차 지금 질주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자동차 따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지주회사의 강세는 꾸준합니다. 지금 금융지주사들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지주회사들, 그다음에 낙폭과대주들 위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음식료 섹터에서도 뭐 낙폭과대주들,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같이 동참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화학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등도 뭐 낙폭과대 위주로 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힘이 좀 미약합니다. 장 초반에 반등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부 장비 종목들, 뭐 프로텍이라든지 레이저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는 소폭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워낙 빠지다 보니까 오늘 소폭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자율주행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낙폭과대주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 이슈 있는 종목군 가운데서 골라봤는데요. 바로 지주사 그리고 낙폭과대 민감주들의 반등 움직임입니다. 밸류업 프로젝트도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동안은 많이 안 봤던 오랜 기간 소외됐던 무거운 종목군들 위주로 한껏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연속성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가까지 쓴 종목군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컨셉은 시장에서 좀 유효할까요? 뭐 진짜 요새 뭐 정책 나오는 것마다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일본 따라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평가된 종목들 주주 가치를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세우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뭐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어드밴테이지를 주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어제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주회사들, 그다음에 금융사들, 증권보험, 그다음에 은행 이런 쪽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뭐 PBR 1배 안 되는 종목들 워낙 많기 때문에 거래소 쪽으로 중심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주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배당 정책도 워낙 좋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겠죠. 어제 삼성물산도 자사주 소각 발표한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속속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 가치에서는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최악으로 빠진 게 이제 화학주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주, 아까 말씀드린 금호석유도 상당히 좀 뭐랄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최근에 계속 지목됐습니다. KCC하고 금호석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지목이 됐기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흐름이 좀 강하게 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오른 거래소에 낙폭과대주들 계속 찾는 노력이 시장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서 거래소 좀 대응하시고요. 자동차도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 대비해서 못 갔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주도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거래소 쪽에 계속 찾아보세요. 주변에서 이 종목 나 한 3년 동안 원금 안 왔다 뭐 이런 종목들 찾아보시면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삼성물산 3년 만에 수익이 나가지고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거래소에 좀 낙폭과대주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자사주 매력 있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한 번 더 선별해 주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오후에 장 마치고 나서 진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삼성물산 오랜만에 원금 회복되셨다면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좀 안 봤던 종목군들 내 종목은 좀 회복됐나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용기를 요즘 시장이 갖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 또 싱싱 잘 달리고 있죠. 완성차 쪽 자동차 부품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쪽도 뭐 배당 받으려면 뭐 일단 3월까지 들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더 배당 메리트, 배당도 워낙 크죠. 기아차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강세 보이면서 고점 돌파되는 모습, 현대차도 지금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일단 그동안 반도체 위주로 주도를 했었다라면은 이제 현대 기아는 이제 배당 메리트를 가지고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만년 저평가였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못 갈 수가 있나 뭐 이럴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많이 사기 시작하고 오늘은 외국인 가담해 주면서 현대차 기아 달려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는 오늘 소폭 외국인 매도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산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이쪽에서 계속 랠리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좀 반도체 애들은 약간 조금 숨고르기 이렇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기차 쪽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은 좀 약합니다만은 자동차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세게 올라온 모습이고요. 성우 하이텍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그 외에 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 현대 오토에버도 지금 급락한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자동차와 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안 간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보다는 약간 좀 거래소 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랠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죽어도 안 간다. 저 종목 사서 내가 한 5%나 먹겠냐. 이런 생각하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20%, 30%씩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을 계속 좀 따라가는 전략이 좀 맞겠다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오늘 또 막 급등했는데 쫓아가기 살짝 좀 애매합니다. 좀 오전장 보시면서 약간 좀 종목별로 좀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게 좀 맞겠다 싶고요. 일단 대형주들의 질주를 따라갈 수 있는 뭐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 순환매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이쪽도 정부 정책이네요. 그럼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원격 진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나온 이후에 종목군들이 불이 붙은 모습 지난 1월 말부터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꾸준히 좀 오름세를 나타낼까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종목군들은 재료 노출돼도 더 가는 경우가 있어서 뉴스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 의견 주실까요? 재료가 중요하겠죠.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 그게 단발적인 일시적인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걸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새 뭐 농담 삼아서 정부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리딩방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종목들을 계속 끌어올리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이 부분은 앞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하락했었던 헬스케어 업체들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쪽은 솔루션과 플랫폼을 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뭐 갤럭시 AI라도 연결이 되죠. 뭐 갤럭시 링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전 프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의 헬스케어랑도 분명히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으로도 연결이 되고 뭐 메타버스로도 연결이 되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시장은 좀 많이 올라왔지만 헬스케어 섹터 주들도 분명히 그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정책 수에 최근에 뭐 출산 장려책과도 뭐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연장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헬스케어 섹터 주들도 그동안 좀 저평가받고 오랫동안 소외된 만큼 이쪽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이라서 정책적인 테마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종목별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들 좀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뭐 정책 관련주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코스닥이 좀 힘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라면은 코스닥에서 주도적으로 지수를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주도주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주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일부도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도 지금 살짝 지금 반등 타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코스닥의 섹터별 대장주들의 흐름까지 봐주시고 거래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주회사거나 아니면 같이 우량주인데
시장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외됐던 종목들 최근에 보니까 대웅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급등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작지만 조금 뭔가 가치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부 정책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오늘 여러 키워드에서 이 이야기가 중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의견 들어봤습니다.